땅의 매매가를 알아보자. 매매가는 49억 9,200만원, 평당 80만원 꼴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땅을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졸라 큰 면적에서부터 시작됐다. 얼마 전까지 분명 평당 80만원이었다. 지금부터 우리 땅 6개 분할대지의 급매 처분가를 공개한다. 평당 65만원 꼴이다. 평당 65만원이고 이것도 평당 65만원이다. 또한 평당 65만원, 이것 또한 평당 10만원, 평당 65만원 꼴이다. 이걸 강릉에 있는 평화에서 있는 땅 평당 65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던가?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 땅의 연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면적이 7,500제곱미터, 약 2,200평을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약 1,000평씩 분할 매매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기인한 것. 접한 도로, 접해 있는 도로는 40m 너비의 평화로에 접해 있다. 싸지 않고 오중하면 도로의 불행 면적도 시원시원하게 약 217m가 되신다. 대략 1,000평씩 분할된다 하더라도 모두 최소 약 30m가량은 도로에 물려있게 된다. 졸라 넓다는 얘기. 평화로에 접해있는 토지의 대부분은 평화로에서 바로 진입이 불가하다. 측면에 마련된 별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나만 혹은 우리만 사용하는 도로가 될 것이니 사실 이게 더 좋다. 추천 용도, 해발고도 300m 이상에선 현재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안 된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얘기를 한 바가 있다. 이 제한 조치는 완화가 될 것이라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얘기를 하였다. 조례법이 개정되면 갑자기 없던 공공하수도가 생길 일은 1도 없을 것이고 자체 정화조를 바닥에 묻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주택의 허가는 가능하고 일종 근생도 300제곱미터, 약 90평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 하나 짓고 1층엔 일종 근생을 살짝 섞어도 된다는 것. 1차 산업용 창고, 즉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용 창고를 말하는 건데 사실 1차 산업용 창고는 조례법 개정이 안 돼도 지금 당장이라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당장이라도 이런 창고를 지을 부지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거품을 싹 빼고 면적을 줄여 부담도 줄였다. 빨리 와서 가져가라. 관광버스, 그냥 버스, 렌터카 등을 담아 놓는 차고지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리미로 문대 놓은 것처럼 토목공사도 필요가 없다. 당장이라도 막 갖다 대자. 차고지 관련 시설물은 평화로에서 바로 진입하지 않고 별도의 전용도로가 갖춰져 있어 더 좋다는 생각이 짙게 든다. 난 은행에 잔고가 참 많다. 죽을 때까지 모아도 된다. 난 금융기관이 내 금고와도 같다. 그곳의 돈은 다 내 거다.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에겐 우리 땅이 진정한 투자용 부지로 최적이라 할 수 있다.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생긴 것 가지고는 딴짓할 게 없다. 그냥 도로에 졸라 잘 물려있는 정사각형. 가자, 진짜 제주도를 느끼러. 총 2번에 걸친 지금까지의 변천사를 속성으로 조금 봤다. 혹시 땅에 대한 정주행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보기를 권장합니다. 들어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꼭 있기는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헛소리를 조금 보탠다면 오늘 우리 상가리 땅이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숨가쁘게 버텨온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짠하다. 그렇지만 괜찮다. 언젠간 또 이 상황을 떠올리며 이랬던 적도 있었다는 말을 할 날도 분명히 올 것이다. 맞지? 제발. 총 2번에 걸친 가격의 변화. 여기서 또 뭔가 바뀌었으니까 디치맨이 이 자리에 또 있는 거겠지. 사실 오늘 이 영상이 나가면 어르신한테 싸가지 없다고 한 대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치명적이어야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 그래야 이 중요한 사실을 세상 밖으로 널리 알릴 수가 있다. 어르신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의 타이틀, 땅 주인이 미쳤어요. 자꾸만 가격을 내려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가격을 내려도 너무 내려서 땅 주인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처음엔 한 필지 전체인 6,240평 통째 매매의 평당 가격은 80만원. 그렇지만 아무 소식이 없자 약 1,000평씩 분할하여 매매하는 것도 결정하셨고 과감히 가격을 내려 급매 처분하는 것도 결정하여 평당 65만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그래도 꽁꽁 얼어붙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선 요지부동,
급기야 땅 주인이 미치신 것 같다. 잘못되신 것 같다. 65만원으로 15만원을 내리셨을 때도 파격적이라 생각했다. 나만 그런 건가? 다들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였다. 평당 80만원짜리가 15만원 내려서 65만원. 미치지 않고서야 이젠 평당 40만원 일한다. 그럼 정확하게 딱 반이 깎인 거다. 2분의 1. 이거 실화다. 이건 미친 거다.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금액이 아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직 잘못되신 거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고심 끝에 내리신 결론 받아들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금매가 중에 금매매가인 가분할 필지별 매매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1번 936평 6억 840만원이었다. 3억 7,440만원 평당 40만원이다. 2번 1206평 65만원일 때는 7억 8,390만원이었는데 평당 40만원일 때는 4억 8,240만원이다. 3번 1084평은 평당 40만원으로 하니까 4억 3,360만원. 4번 974평은 6억 3,310만원이었는데 40만원으로 하니까 3억 8,960만원이다. 4억이 안된다. 5번 976평은 평당 65만원일 때는 6억 3,340만원이었는데 평당 40만원으로 하니까 3억 9,040만원이다. 이 또한 4억이 안된다. 6번 1064평은 6억 9,160만원이었는데 평당 40만원으로 하니 4억 2,560만원. 이거 실화 맞지? 이래도 안 살 것인가? 시장 가격의 반값으로 내려왔는데도 안 살 것인가? 더 떨어질 것 같은가? 적당히 하자. 안 떨어진다. 우린 지금 특수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것 뿐이다. 여기서 짚고 간다. 오늘 우리 땅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특수한 것 뿐이다. 다른 땅은 절대 이러하지 않다. 이런 가격에 나올 수도 없다. 오해하면 잘못된다. 절대 시장 교란의 목적도 아니다. 음해하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자. 알겠죠? 더 이상 가격에 대해선 얘기 안 해도 될 것이니 지금부턴 우리 땅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동기를 부여해 결정 지어준다. 여러분은 결정만 짓고 연락주세요. 10월 중에 입법 예고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안 했다. 왜? 바빴나 보다. 왜 바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다. 뭐 어쨌든 니치맨이 그 말을 한 이후 9월 26일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있었다. 니치맨이 말했던 것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그 중에 우리 땅에 해당하는 것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가 하수도에 의무적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하수처리 구역 밖에서는 앞으로 하수도에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바닥에 정화조를 묶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가 우리 땅과 가장 직접적 관계가 있는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관한 내용이다. 앞으로는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도 오수관 연결 없이 자체 정화조를 묶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안되고 2층 이하로 제한하며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45평 미만이어야 한다. 물론 다른 내용도 많지만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패스. 그동안 건축허가를 못 받았던 해발고도 300m 이상인데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무조건 땡큐지. 사실 이것 때문에 망설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 추정해본다. 맞지? 우린 크게 상관없다지만 숙박시설이나 공동주택까지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 참 많았을 것이다. 생각보다 해발고도 300m 이상에 있는 마을이 참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마을들은 여전히 잘못된 거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 같아도 열받기는 하지. 아무튼 안타깝지만 더 싸우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대신 우린 그분들을 이렇게라도 마음속으로 응원하자. 웬만하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조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한다. 미친 가격에 우리 땅을 오늘 사고 내일 잔금 치러도 된다는 얘기다. 도면 그리고 허가 놓고 하면 올해는 다 지나간다. 그럼 빠르면 내년 1월, 2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다는 얘기. 어때? 도전? 이런 질문을 니치맨에게 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15만원 내렸을 때에도 급매물이었다며
왜 아무도 안 덤비는데? 왜 못 팔았는데?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니치맨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 능력만 탁월했다면 진작에 팔아졌겠지. 그렇지 못했으니까 안 됐던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악화될 대로 된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다. 원래부터 침체기로 접어들었던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고,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째가 전쟁을 일으키네. 처음엔 그냥 전쟁이 났나 보다 싶었는데 좀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물가가 올라가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러는 와중에 쟤네는 또 기준금리를 자꾸 올리네. 그러니 우리나라 금리가 따라 오르네. 금리가 오르니 그 잘나가던 아파트도 이제 안 나가요. 근데 이 와중에 땅을 찾겠냐고. 세 번째 이유는 해발고도 300m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과 같은 보여주기식에 급급했던 무분별한 제주도 규제 정책이다.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앞뒤를 따져보지 않은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된다. 막을 건 막고 풀 건 풀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가면 잘못된다.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 바로 내림효과, 단내림 효과라고 해야 옳다. 배가 닷을 내리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초기에 제시되는 것이 일종의 선입관으로 작용해 판단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단내림 효과라고 한다. 처음에 작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다가 조금만이라도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실제 속도보다 더 느려 보이는 거다. 또는 느린 작업을 보다가 조금이라도 빠른 작업을 보면 실제보다 더 빨라 보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왠지 남들이 하면 해야 되겠고, 남들이 안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단내림 효과. 남들이 막 올리면 가야 되겠고, 남들이 막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남들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굳이 막 추천할 만한 막 좋은 건 아니다. 사실 니치맨은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겪어봤다. 하나둘씩 매매됐다고 완료 표시를 해두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 아이고 계약을 할 걸 그랬네. 아이고 살 걸 그랬네. 아이고 계약금 보내려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은 누가 못하겠냐? 다 하지. 실제로 니치맨 사무실 안 방문 앞에서 대기했다. 순번대로 토지 계약을 했던 기억도 있으니까. 이렇게 군중 심리도 한몫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상황 연출이 현실상 지금은 힘들었고, 단내림 효과의 안 좋은 단면만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안 나갔던 것이었다고 판단을 해본다. 내림 효과나 계류 효과나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군중 심리가 같이 맞물려 줘야 시너지 파워가 커진다. 혹시 또 모른다. 가격만 미친 게 아니라 살 사람이 너무 많아 덤벼서 미칠지도. 이러한 이유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동안 안 팔렸던 것이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꿀이 된 상황. 어쨌든 저쨌든 오늘 이 미친 가격에 우리 땅 평당 40만원이란다. 글쎄,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살 필요는 없다. 근데 필요했던 사람이거나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인데 못 샀다면 정말 바보가 되는 거다. 분명 얼마 전까진 단독주택을 지을 순 없었다. 근데 앞으로는 가능하다.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창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가능하다. 대로변에 집 짓고 살기 싫다면 짓지 말고 그럼 창고만 지어라. 창고 부지 찾는 사람 많잖아. 임대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비싸니까 못 사는 거고 면적이 너무 커서 못 사는 거였잖아. 10m 폭 이상 도로에 접해있는 제주 시내 30분 이내 거리에 1000평짜리 땅이 4억짜리가 있나 봐라. 단언컨대 오늘부터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번 기회가 사라진다면 앞으로는 절대 영영 이런 기회는 없다. 물론 아직도 핸디캡이 없는 건 아니다. 어쩌면 이게 아직도 가장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다. 앞으로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도 연면적 45평, 물론 1000평에 45평 작다. 그냥 치명적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1000평에 45평 짓는다고 이 땅 아니야 바로 제끼면 잘못된다. 왜냐면 재밌는 게 필지별 45평이다. 자, 왜냐면 약 1000평씩 6개 필지로 분할할 건데 대략 필지당 30m가량 도로에 물린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10m씩 3개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1000평을 구입해서 3번을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45평씩 3개. 오케이? 창고는 연면적 45평은 주택이 한해서 연면적 45평이 2층까지고
창고는 생산관리 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따른다. 그러니까 창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주택이나 창고 지을 사람들한테는 딱인 거야. 잊지 말자. 평당 40만 원. 땅 주인이 미쳤어요. 땅 주인이 미쳤어요. 땅 주인이 미쳤어요.